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슬대표입니다. 슬대표 스타트업 분석하기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기업, 특히 O2O, 플랫폼, 공유경제와 관련된 기업들을 하나씩 선정해서 파헤쳐 볼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동남아시아 여행을 하신 분들은 이용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들어본 적이 있는 기업일 거예요. 고젝이나 그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그 중에서 고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동남아시아 점유율로 따졌을 때는 그랩이 더 높지만 제가 고젝을 선정한 이유는 이 고젝이 그랩보다 좀 더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서비스에 좀 더 관심이 가기 때문에 그랩이 아닌 고젝을 선택해서 한번 기업 파헤쳐 보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고젝은 2010년에 인도네시아에서 나디엠 마카림이 오토바이 택시에 기사와 손님을 매칭해주는 플랫폼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9번의 투자 라운딩이 있었고 총 31억 달러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지난 4월 5일에는 인도네시아 주요 언론사인 콤파스에서 고젝의 기업 가치를 보도했는데요. 고젝의 기업 가치는 이제 10억 달러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넘어 기업 가치 100억 달러 이상인 데카콘 기업이 되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고젝 앱의 다운로드 수는 1억 1000 다운로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고젝에서 어떠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을까요? 현재 약 20개의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고젝은 처음에 오토바이 택시인 고라이드와 차량 호출 서비스인 고카로 모빌리티 영역의 O2O 플랫폼으로 시장에 진입하였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생활 서비스로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인기를 받고 있는 서비스가 고푸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과 비슷한 서비스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택배 서비스, 영화 티켓 구매 대행 서비스, 그리고 앱 기반의 약재 전달 서비스, 마사지나 청소, 미용, 자동차 세차와 수리 이러한 서비스들도 제공이 되고 또 요금 납부 서비스 등등 생활 전반에 해당하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는 전 세계 최악의 교통 대랑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는데 오젝이라는 기존의 오토바이 택시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젝에서 오토바이 기사님들이 하루에 80%를 손님 대기 시간으로 낭비를 하고 있고 손님들은 일정하지 않는 요금과 원하는 장소에서 기사를 잡기도 힘들었고 또 오토바이는 사고율도 높은데 보험 처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리저리 불편한 서비스를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디엠 마카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사와 승객을 효율적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 고젝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오토바이나 차량 호출 플랫폼으로 시작한 고젝인데 나디엠은 이 기사님들이 호출이 없는 시간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생각해 보는데요. 그래서 나온 서비스가 바로 고푸드입니다. 현재는 이 고젝에 가장 효자 노릇을 하는 서비스가 바로 이 고푸드라고 합니다. 이 고푸드가 출시되면서 비슷한 서비스였던 푸드판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철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푸드판다는 독일의 유명 벤처 캐피털인 로켓 인터넷에 투자를 받아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음식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글로벌 스타트업입니다. 고푸드는 지금도 연 200% 이상 고성장을 기록하면서 쭉쭉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 사담이기도 한데요. 제가 알고 있는 기업의 대표님이 실제로 인도네시아에 다녀오시고는 이런 플랫폼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저에게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실제로 고젝을 경험해 보시고는 너무 편리해서 깜짝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고젝을 핑계로 인도네시아 여행을 한번 갔다 와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디엠은 처음 고젝을 시작할 때 오토바이 20대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사업 초기에는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활용해서 매칭을 시켜줬다고 하는데요. 이 자체도 생소한 개념이라서 오토바이 기사님들을 모집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디엠은 기사님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커피를 사서 찾아다니며 한 분 한 분 설득을 해 나갔다고 합니다. 손님을 더 빠르고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기사님들이 호응하기 시작했고 고젝은 기사들에게 초록색 고젝 옷과 헬멧을 지급합니다. 이것은 승객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마케팅 수단이자 거리마다 자연스레 홍보 역할도 해주었습니다.
고잭은 투자를 받고 2015년에 고잭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에는 블루버드라는 택시 회사가 기존에 있었는데요. 고잭은 이 블루버드와 제휴를 맺어서 고잭으로 블루버드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일종의 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2017년 앱 출시 2년 만에 3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이후에도 투자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이후로 기업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현재는 20명의 기사로 출발해서 100만 명이 넘는 기사와 1억 다운로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고잭의 창업가이자 현재 대표인 나디엠 마카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984년생인 나디엠은 소위 인도네시아 사법정치 명문가 출신이라고 합니다. 사법정치 명문가는 도대체 어떤 가문일까요? 나디엠의 할아버지는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인도네시아의 독립에 큰 공을 세우신 분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활동가이자 변호사이시고 어머니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고잭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미국 유학을 가게 됩니다. 학력이 아주 화려한데요. 브라운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또 하버드에서 MBA를 마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집안도 좋고 학력도 좋고 엄친아에 가질 거 다 가져 보이는 나디엠 마카림입니다. 졸업 후 인도네시아로 돌아와 맥킨지에서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오토바이 택시 오잭을 이용하면서 본인이 불편한 마음에 이 고잭을 창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잭은 현재까지 9라운드에 걸쳐 총 31억 달러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고잭의 라이벌사인 그랩은 24라운드 총 88억 달러를 투자받고 지난 3월 6일에 시리즈 H 투자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대형 투자업체 3군데로부터 5억 5천만 달러의 투자를 받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당시 기업 가치는 13억 달러로 평가를 받으면서 유니콘 기업 반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에 텐센트와 JD.com이 12억을 투자하면서 고잭의 주요 투자자들이 됩니다. 가장 최근의 투자 소식인데요. 지난 3월 4일 인도네시아 1위 재벌그룹인 아스트라 인터내셔널사와 1억 3천만 명의 이용객과 200만 명의 기사를 보유하고 있는 고잭 사륜차 앱 기반 차량 호출 사업 개발을 위한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사는 시리즈 F 펀딩에 참여해서 고잭에 1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아스트라사의 총 투자 규모는 2억 5천만 달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기업 인수에 관한 부분인데요. 고잭은 경영권 확보 때문에 주로 회사를 인수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요. 반면에 그랩은 제휴 위주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갑니다. 고잭은 최근에 핀테크 기업 3군데를 인수하면서 고페이와 금융 쪽으로 확장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의 인연은 라인과의 제휴가 있었는데요. 2016년에 라인 안에서 고잭 서비스 호출이 가능하게끔 라인의 기능을 추가하는 제휴가 있었습니다. 고잭은 고페이를 개발하면서 서비스에 날개를 달게 됩니다. 슈퍼 앱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 관문인데요. 결제 부분에 대한 해결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계좌 보급률이 반밖에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은 동아시아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게다가 신용카드 보급률이 4%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우버가 여기에서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버는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고잭은 이러한 인도네시아 환경을 생각해서 고페이를 출시합니다. 고페이를 통해 은행을 가지 않아도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금융 소외계층을 공략합니다. 현재 1억이 넘는 다운로드 이용자 중 절반이 고페이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남아시아 장악을 위해서는 인도네시아는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고 합니다. 동남아 전체를 봤을 때는 그랩이 고잭보다 훨씬 더 많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랩이 인도네시아 시장을 장악하기엔 고잭으로 힘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저도 조사를 하면서 놀랐던 부분인데요. 인도네시아 모바일 전자 상거래 비율이 75%에 해당하면서 전 세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170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형 특성상 PC 인터넷보다는 모바일 인터넷 보급이 훨씬 더 빨리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스타티스타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앱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이용객 수 예상으로 2017년 대비 2023년에는 42%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한 매출도 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제 고재계의 라이벌 회사인 그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랩의 대표 앤토니 탄입니다. 이 앤토니 탄은 말레이시아 출신으로 그랩은 말레이시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앤토니 탄 역시 하버드 MBA 출신으로 고잭의 나디엠과 절친 동기생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절친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도 있고 절친의 기준은 뭐 애매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아무튼 둘은 원래 알고 있었던 사이라고 합니다. 앤토니는 말레이시아 재벌 그룹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엄친을 넘어서 핵폭탄급 엄친아가 등장을 하네요. 그랩은 고잭보다 점유율이 더 높습니다. 투자금도 등록된 기사 수도 서비스 지역도 모두 그랩이 고잭보다 높습니다. 게다가 그랩은 우버의 동남아시아 사업 부분을 인수를 하면서 더 커졌는데요. 사실 우버의 최대 주주인 손정희 회장님이 그랩에도 큰 투자를 하면서 우버가 인수될 수 있도록 우버를 설득한 장본인이 바로 이 손정희 회장님이라고 합니다. 이 손정희 회장님이 그랩에 투자하면서 고잭은 악재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고잭에게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들이 더 생겨났다고 합니다. 모빌리티 영역에서는 그랩이 뛰어나지만 고푸드나 다른 영역에서는 고잭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충분히 점유율 역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두 회사의 불꽃 튀는 경쟁이 기대됩니다. 고잭은 앞으로 금융 쪽으로 치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비자가 고잭의 시리즈 F 투자에 참여를 했고 인도네시아 디지털 결제와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 쪽 금융 플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동남아 특히 그 중에서 인도네시아는 포텐셜이 엄청난 시장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규모, 모바일 결제 시장인 규모의 전망을 봐도 또 인구수가 2억 5천만 명의 나라, 앞으로 고잭의 발전이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고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서비스들이 잘 확산이 돼서 모두가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스타트업 지원과 창업 육성에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있죠. 정부는 해마다 예산을 늘려가면서 편성해 주는데 많은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기에는 법적인 규제가 굉장히 심한 편이죠. 그리고 기존의 기득권 계층과의 갈등도 굉장히 깊은 편이죠.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이고 또 그만큼의 효과도 나타나려면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수적인 장치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잭이라고 해서 인도네시아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도 고잭이 나오기 전에 기존의 택시 업체 블루버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슬 대표였습니다.